될 팀은 어떻게 해서든 된다더니 B클럽 리버풀, 현재 순위 6위인 리버풀이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하면서 연승을 달렸습니다. 월드컵 전 2연승에 월드컵 후 2연승으로 4연승 질주입니다. 토트넘과 같은 경기수가 되면서 이제 승점 차이가 2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경기가 있더라고요. 리버풀은 홈 경기에서 레스터 시티를 상대한 건데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레스터 시티가 3골을 넣었는데 리버풀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설명하기에 앞서서 레스터 시티는 시즌 초에 큰 위기를 겪었지만 저력을 발휘하면서 5승까지 거두고 강등권과는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월드컵 전에 2연승을 했다가 월드컵 후 뉴캐슬 만나서 홈인데도 박살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리버풀 원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할 수밖에 없겠죠. 리버풀은 만회가 없는 거 말고는 리버풀은 확실히 만회가 없으니까 퀄리티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성적이 딱 말해주고 있죠. 디아즈든 누네즈든 공백을 메꿔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학포가 살짝 두렵긴 한데 리버풀은 더 큰 문제들도 있습니다. 부상자가 가장 많은 팀으로 공격수 조타, 디아즈, 피르미노까지 모두 이탈한 상황이어서 미드필더 체인벌린을 공격수로 출전시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력이 있고 맨시티와 최근 격돌에서도 전력 누수가 많은데도 겨우 패배했거든요. 리버풀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일격을 당하고 맙니다. 레스터 시티 골키퍼의 롱킥이 하프라인에서 볼을 주고받더니 라인을 끌어올린 리버풀이 역습을 제대로 당했습니다. 듀스버리 홀이 단독 질주를 하는데 앞서 있는 동료는 옵사이드라서 패스하지 않고 드리블한 것이 오히려 제대로 먹혔습니다. 리버풀 수비들이 제압하지 못하고 박스 안에서 결국 실점을 하고 맙니다. 레스터 시티의 특장점이 나오면서 리버풀을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실점이 나온 거라서 리버풀 같은 팀에겐 오히려 더 분노하게 만들면서 득점 폭발이 나올 수도 있죠. 솔직히 리버풀이 패배할 거라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네즈가 결정력 부족 선수이긴 해도 위협적인 드리블 돌파도 시도하고 전반 26분에 살라의 옵사이드 득점도 있었습니다. 리버풀이 득점 찬스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걸 레스터 시티가 알아서 도와줬습니다. 전반 37분 아놀드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레스터 시티의 파스가 걷어내면서 볼이 높이 떴습니다. 그런데 1초나 지났을까요? 그 높이 뜬 볼이 하더니 골대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게 먼저 파스가 걷어낸 볼은 다이어의 치명적인 걷어내기 궤적과 비슷하게 발에 빗맞으면서 볼이 뒤로 흘러간 것입니다. 우선 다급하게 처리하려고 달려들었으니 어쩌면 본인 역할은 한 거죠. 그런데 실점 후 골키퍼가 팔짝 뛰면서 파스에게 뭐라고 했을까가 궁금했습니다. 본인이 그냥 캐치할 수 있었는데 왜 건드렸냐 이거나 어쩔 수 없는 불운이니까 괜찮다고 힘을 불어 넣어주었거나 리버풀의 행운의 골이라고 봐야겠죠. 리버풀은 핸더슨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공격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또 행운이 찾아옵니다. 전반 44분에는 레스터 시티 골키퍼의 롱킥이 제대로 마티빈지 반다이크인지에게 오면서 정확한 헤딩으로 연결했는데 곧바로 누네즈에게 찬스가 났습니다. 누네즈는 단독 돌파 득점이 매우 유력한 상황, 골키퍼까지 나오면서 골문이 비었고 누네즈는 칩샷으로 슈팅을 했습니다. 멋진 골이 될 뻔했죠. 그런데 그게 골대 맞고 나오면서 리버풀도 불운이 찾아올 찰나 이거 진짜 나 이미 한 골을 넣었던 파스가 포기하듯이 질주하다가 제동이 걸리지 않았는데 그 볼이 골대 맞고 자신에게 오면서 골대로 다시 차넣어버렸습니다. 저라면서도 웃긴데요. 이 정도면 승부 조작급 아닌가 싶은데 완전 망연자실. 누네즈는 본인이 득점한 것처럼 포효를 했습니다. 리버풀 팬들은 열광을 하고 승기도 잡고 있었으니 이제 경기가 제대로 풀려야 했지만 후반전에도 아무 득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기회는 많았습니다. 누네즈도 결정적인 찬스가 2번 더 있었고 살라도 3번이나 있었는데 번번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리버풀은 찜찜한 승리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클롭 감독은 레스터에 놀아났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전반에 운이 좋았다.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라인도 내려갔다. 레스터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고 그들의 손에 놀아났다. 그리고 리버풀 팬들도 창피하다. 이렇게 2022년이 끝나다니. 우리는 파스를 데려와야 한다. 누네스는 되팔아도 500억 손해야. 부끄러운 클럽이다. 최악의 경기였어. 미드필더가 스몰 클럽이야. 파스가 누네스 살라보다 나았다. 등등
승리 기쁨보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토트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리버풀 팬들도 불만들이 엄청 많던데요. 네. 토트넘은 내년에 경기를 하게 됩니다. 하필 2022년 마지막 날 맨유가 울버햄튼과 경기를 하다 보니 맨유가 울버햄튼을 상대로 승리하게 되면 토트넘은 내년을 5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황희찬이 도와줘야 할 텐데요. 황희찬은 직전 경기에서 선발 출전 윙어로 출전을 했지만 아쉽게도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면서 로페테기 감독이 맨유전에 황희찬을 어떻게 기용할지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맨유전에도 선발로 이름을 올린다면 황희찬 이유를 막론하고 좋은 활약을 펼쳐줘야 합니다. 울버햄튼 공격진도 사실 짱짱합니다. 황희찬이 결코 손흥민 같은 위치는 아니거든요. 울버햄튼 홈인 만큼 원정에서도 기분 좋은 승리를 한 만큼 맨유를 무찔러서 3마리 토끼, 강등권 빠른 탈출, 황희찬 주전 활약, 토트넘 4위 유지 꼭 이뤄내길 바라보겠습니다. 토트넘은 로메로의 출전을 예고했습니다. 벤탄쿠르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비수마냐 스키비냐인데 나름 이제 뭐 그래도 베스트 라인업은 구성되었습니다. 선제 실점하면 진짜 모두 미치는 거죠. 네. 콘테 감독의 최근 발언들이 토트넘을 미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최근 영국 HITC에서는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이유를 거론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이적 정책에 대해서 콘테 감독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거죠. 레비 회장도 살짝 물러서면서 조화를 만들려고 하는 듯한데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스몰 클럽 마인드가 너무 짜증날 법도 합니다. 이미 1년을 경험했는데 이적 정책이 바뀌지도 않은 듯하고 첼시, 리버풀은 즉시 전력을 보강하고 있는데 토트넘은 소문만 무성할 뿐 아무 액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콘테 감독은 재계약도 미룬 상황이고 이번 아스톤 빌라전 인터뷰도 보면 겉돌듯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토트넘이 시원시원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건 뭐 솔직히 팬들도 불만일 것입니다. 세계 10위 가치의 팀이라고 하면서 유망주 키워내서 손흥민처럼 만들어서 돈 벌려고 하는 수작이 누가 봐도 보이긴 하니까요. 네. 저비용 고효율. 네. 이번 이적 시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 상황. 그러나 소뇽 팬들은 콘테가 소뇽을 망치고 있어서 더 불만인 상황. 네. 페리시치와 소뇽이 제발 대화라도 좀 하길.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2022년도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모든 분들 좋지 않은 기억 다 잊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행복만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더 업그레이드된 고래 되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해피 뉴 이어!